어, 컴퓨전 매트릭스 계산된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컴퓨전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고요. 레이블은 타겟의 레이블은 0하고 1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0하고 1이라고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0을 포지티브로 볼 거냐, 1을 포지티브로 볼 거냐, 어떤 거를 포지티브로 볼 거냐는 하기 나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이클러는 디폴트로 2를 포지티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을 네거티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0이 암이고요. 0이 암이고 1은 일반 암이 아닌, 그러니까 그 위험하지 않은 그냥 일반 종양이에요. 그래서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라고 하는 그 개념에 조금 맞지가 않죠. 그냥 이렇게 둬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양성이다, 암 검사했는데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걸렸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코로나 검사 뭐 저도 몇 번 해봤지만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다 그러면 그건 코로나 확진됐다는 얘기고, 음성이다 그러면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암 진단에서도 양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암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 음성이다라고 하는 거를 암이 아닌 일반 종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우리 생각에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0을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라고 생각하고 2를 네거티브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이클런의 이 함수들이, 매트릭에 있는 함수들이 컨퓨전 매트릭스든 혹은 뭐 애큐리시 스코어, 그리고 프리시전 스코어, 리콜 스코어라고 하는 이런 함수들이 0을 네거티브라고 생각하고 있고 2를 포지티브라고 생각할 수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디폴트로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무엇을 양성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음성이라고 생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두 개를 살짝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함수에 파라미터가 있더라고요. 함수에 어떤 파라미터가 있냐면 요 밑에서 요거 계산했었던 거 있었죠? 프리시전 스코어 계산했었던 거 있었죠? 프리시전 스코어의 파라미터 중에서 앞에 두 개는 필수로 전달을 해야 돼요. Y true, Y 프리드, 이렇게 실제값과 예측값. 실제값과 예측값 이거는 직접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포지티브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지티브 레이블. 2를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겠다? 포지티브로 생각하겠다. 이래서 아까 제가 암이 아닌 일반 종양이 양성이라고 포지티브라고 생각이 돼서 리콜과 프리시전이 계산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를 1을 기본값이 아니라 0이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프리시전과 리콜, 암에 대한 정밀도 프리시전과 암에 대한 재현율, 리콜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포스 레이블, 포지티브 레이블이라고 하는 걸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이게 궁금했었는데 마침 파라미터가 있네요. 그래서 밑에서 요 부분 볼까요? 제가 뭐 따로따로 했었는데 뭐 암에 대한 정밀도, 암에 대한 재현율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함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암에 대한 정밀도는 프리시전 스코어를 이용하시는데, 이게 뭐 테스트 셋이었나요? 트레인 셋이었군요. 트레인 셋. 네. 그러면 트레인 셋,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트레인 셋에서의 암의 정밀도 계산한 부분이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Y 트레인, 그 다음에 트레인 프리딕트,
여기에다가 포지티브 레이블을 0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제가 계산하려고 했었던 그 정밀도 0.98이 되는 거고요. 되는 거고 암의 재현율이라고 해서 그냥 손으로 계산을 했었었는데 손으로 계산한 이 부분도 재현, 리콜 스코어 왜 있지? 리콜 스코어라고 해주시면 되고 Y train 그리고 train 그리고 여기서 포지티브 레이블을 1이 아니라 0으로 생각해라. 0을 양성으로 생각해라. 멜리그넌트 즉 암을 양성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0.94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본값이 1이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거꾸로 나왔던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밀도와 우리가 원하는 재현율은 포지티브 레이블, 양성이라고 하는 거의 레이블이 그러니까 이게 요걸 바꿔버린 거죠. 이거 두 개를 0을 포지티브로 1을 네거티브로 디폴트 값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재현율과 우리가 원하는 그 다음에 프리시전 정밀도가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포지티브 레이블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분류 문제에서 여기서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할 건데 분류에서는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도 중요하냐면 때로는 정밀도가 중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현율이 중요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도와 정밀도를 같이 보거나 정확도와 재현율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 그래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ROC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ROC는 뭐의 약자냐면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커브. ROC 커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약자는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그걸 줄여서 첫 글자를 따가지고 ROC라고 하는 거고요. 곡선, ROC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 전파공학, 전기공학 쪽에서 나온 그런 용어인데 그래프의 모양이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 라디오의 수신율, 그러니까 전파의 수신율에 대한 특성이 나타나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가 뭐 저도 제 전공이 전파공학은 아니어서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Y축이 어떤 효율에 관련된 걸 거예요. 효율에 관련된 걸 거고 X축도 어떤 효율에 관련된 건데 뭐 X축에 있는 값이 증가를 하면 이게 증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X축에 있는 값이 감소를 하면 뭐 이런 관계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가 있어요. 전파공학 쪽에서. 그래서 전파 수신감도에 대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통계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X축을 무엇으로 Y축을 무엇으로 이렇게 그렸더니 그래프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의 그래프가 마치 전파 수신기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냥 통계에서도 ROC 커브라고 불러버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X축과 Y축을 무엇으로 그리느냐?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ROC 커브는 가짜 양성 비율, false,
줄여서 FPR이라고 얘기합니다. FPR. FPR. 그리고 FPR은 약자로 false, positive. 가짜 양성 레이트 비율. 가짜 양성 비율에 대한 진짜 양성 비율. true positive rate. true positive rate. 진짜 양성 비율에 대한 가짜 양성 비율에 대한 진짜 양성 비율의 곡선을 ROC 커브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FPR을 X축에 그리고 true positive rate를 TPR을 Y축에 그린 곡선. 이것을 ROC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ROC 커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정밀도와 재현율을 얘기를 할 때 그때 특이도, 민감도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게 뭐냐면 특이도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스퍼시피서티 제가 그때 그 스펠링 모르겠다고 안 써드렸던 거 있었죠. 네. 특이도, 스퍼시피시티. 특이도가 뭐냐면 가짜 양성 비율이에요. 가짜 양성 비율. 이게 가짜 양성 비율이에요. 가짜 양성 비율. 즉 FPR을 얘기하는 거죠. FPR. 얘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특이도는 옆에다 쓸까요? false positive의 비율이에요. false positive의 비율인데 분모를 무엇으로 하냐면 분모를 false positive 더하기 true negative예요. 자, 이것도 그리면서 볼게요. 뭐 네거티브 포지티브를 어디로 갖다 놓는지는 뭐 하기 나름이죠. 네. 여기가 true, 네거티브. 여기는 예측. 실제하고 예측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거티브 예측이 맞았다. 포지티브 예측이 틀렸다. 라는 뜻이고 네거티브 예측이 틀렸죠. false. 포지티브 예측이 맞았죠. true. 자, 요렇게 보시는 거고요. 분모를 보면 이 분모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false positive, true negative 요렇게 본 거예요. 요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음성인 녀석들 중에서 잘못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치면 코로나가 아닌 사람들인데 코로나라고 얘기한 것들. 이게 가짜 양성. 암이라고 치면 암이 양성이다라고 치면 암이 아닌 사람들을 암이라고 잘못 예측한 거예요. 그 비율인 거예요. 네거티브 분모가 네거티브잖아요. 그죠? 실제 음성들 중에서 양성으로 잘못 예측한 것의 비율인 거예요. 이 수식을 설명을 하자면 네. 요 설명 옆에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실제 음성들 중에서 실제 네거티브들 중에서 양성으로 잘못 예측한 비율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특이도. 이게 특이도. 특이도라고도 부르고 특이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거를 가짜 양성 비율 FPR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감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민감도. 민감도는 sensitivity, 단어도 어렵네요. 민감도가 진짜 양성 비율이에요. 진짜 양성 비율. 예. 진짜 양성 비율이니까 true positive rate인 거죠. true positive rate. 이거는 뭐냐면 실제 양성들 중에서 양성 샘플이라고 할까요? 음성 샘플, 양성 샘플. 실제 양성 샘플들 중에서 양성으로 맞게 예측한 비율이에요. 이거죠. 트루 포지티브의 레이트 비율인 거예요. 트루 포지티브의 비율인데 트루 포지티브 더하기 FN.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요거를 부르는 다른 말이 있죠. 요거를 부르는 다른 말이 뭐가 있어요? 실제 양성들 중에서 제대로 잘 맞춘 거. 재현율인 거예요. 재현율. 리콜. 그래서 얘는 또 다른 말은 뭐니? 또 다른 거는 재현율의 다른 버전이에요. 다르게 부르는 버전이에요. 용어가 되게 많죠. 용어들이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용어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요. 민감도라고 부르는 거는 재현율과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민감도라고 부르는 거는 재현율과 똑같은 거고요. 전부 다 실제 샘플에서, 실제 네거티브 샘플에서, 실제 포지티브 샘플에서, 실제 네거티브 샘플에서 오답 비율, 실제 포지티브 샘플에서 정답 비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용어들이 이렇고 그래서 그 정리를 하자면 이 ROC 커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그려주는 거냐면 FPR 즉 FPR 특이도를 X축에 그려주고 TPR 민감도 TPR입니다. TPR 민감도 TPR 민감도 또는 재현율 얘를 어디다 그려주는 Y축에 그려주는 곡선을 그 ROC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ROC 커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특이도와 민감도의 그래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자꾸 헷갈려요. 이 용어가 재현율하고 그 정밀도랑 재현율은 제가 여러 번 썼던 그런 용어들이어서 기억이 잘 나는데 특이도하고 민감도가 자꾸 헷갈려요. 특이도하고 민감도가. 제가 빅데이터 분석회사 시험 볼 때 틀렸던 게 이거였었어요. 단답형이었는데 주관식 단답형이었는데 ROC 커브가 정답이었는데 ROC 커브라고 안 쓰고 프리시전 리콜 커브라고 썼다가 틀렸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네. 자, 여기에서 AUC라고 하는 또 개념이 나옵니다. AUC. AUC도
두꺼운 글씨로 쓸게요. 두꺼운 글씨로. AUC는 뭐의 약자냐 하면은요. 이런 단어의 약자예요. 언더. area. area. U가 언더. 커브. 무슨 뜻인가요? 곡선의 아래쪽에 면적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옮기면 AUC 커브의 언더 아래쪽에 area 면적. 어떤 커브 아래쪽의 면적이냐면 ROC 커브. ROC 곡선의 아래쪽 면적을 넓이를 AUC라고 부릅니다. 분류 모델에서 AUC가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ROC 커브와 AUC가 민감도와 특이도를 한꺼번에 고려하는 내용이에요. 민감도와 특이도를 한꺼번에 고려하는 내용이고요. 민감도는 재현율이죠. 특이도가 무엇이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특이도가 프리시전, 리콜과 관련이 있는 숫자예요. 요거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정확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문제에 따라서 정확도와 재현율을 같이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정확도와 프리시전, 정밀도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밀도와 재현율을 동시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민감도라고 부르는 부분, TPR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재현율과 동일한 개념이고요. 특이도라고 부르는 거는 이렇게 그 정의를 했는데 특이도는 재현율과 관련이 있어요. 재현율과 수식을 유도를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거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그 ROC 커브만 딱 그려가지고 ROC 커브를 그려서 그 커브 밑에 있는 면적이 1에 가깝다는 얘기는 정확도도 좋고 민감도도 좋고 특이도도 좋고 정확도도 좋고 재현율도 좋고 그 다음에 정밀도도 좋은 그런 모델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이디어란 정말 이상적인 모델인 거 전부 다 100%인 경우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이 다 1인 경우에만 AUC가 1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AUC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는. 근데 어쨌든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분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분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는 방법은요. 아까 제가 임포트한 함수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플롯 ROC 커브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플롯 ROC 커브는요. 에스티메이터랑 X랑 Y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X랑 Y를 주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다 보시면 포지티브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지티브 레이블. 그러니까 우리 이걸 ROC 커브인데 암에 대한 ROC 커브를 보죠. 그죠? 암에 대한 정밀도와 R에 대한 재현율을 가지고서 그린 ROC 커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티메이터는 무엇을 주셔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만든 게 KNN 모델. X는 테스트 셋으로 그릴게요. 테스트 셋. 그럼 Y는 테스트 레이블. 그리고 포지티브 레이블을 0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그린 거냐면 암, 멜리그넌트. 암을 양성, 포지티브로 생각한 정밀도, 재현율, 관계
정확하게는 정밀도 재현율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특이도 민감률, 특이도 민감도 그래프, 민감도 관계 그래프.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ROC 커브라고 부른다. 그려보시면 네,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그려주는 내용이 뭐냐면 폴스 포지티브 레이트.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짜 양성 비율, false 포지티브 비율에 대한 진짜 양성 비율의 그래프. false 포지티브 레이트를 X축에 true 포지티브 레이트를 Y축에 그린 곡선.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옆에 설명이 또 있죠. 포지티브 레이블이 뭐다? 0이다. 그러니까 양성을 뭐로 생각하겠다? 양성을 0이라고 생각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 의미가 양성은 뭐다? 0이다. 그리고 우리는 0은 뭐라고? 데이터 프레임의 멜리그넌트. 그리고 멜리그넌트는 뭐냐면 이게 암. 우리는 암을 양성으로 포지티브라고 생각하겠다. 그리고 여기가 true 포지티브 레이트. 진짜 양성 비율. 이게 재현율. 여기서도 누구의 재현율? 0에 대한 재현율.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폴스 포지티브 레이트가 그 관계, 두 개 사이의 관계 그래프가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AUC라고 하는 게 있죠. AUC. AUC는 요 아래쪽의 면적. 이 아래쪽의 면적이 얼마다? 아래쪽의 면적이 0.98이다. 0.98. 그래서 그 분류 모델을 평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ROC 커브를 그려보시고 ROC 커브에서 이 아래쪽 면적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걸 가지고서 평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따 이번 시간에는 다 못할 것 같은데 오후에 그 KNN 말고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그 다음에 SGD 클래시파이어 두 개를 했을 때 테스트 셋에서의 ROC 커브를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의 면적을 볼 거예요. 면적을. 그래서 이 면적이 큰 게 비교할 때 모델과 모델을 비교할 때 이 면적을 가지고서 비교를 할 겁니다. 비교를.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잠시만요. 여기가 그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네. 분류 모델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중요한 개념들 중에 하나고요. 용어 자체는 뭐 지금 당장 뭐 외우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아까 제가 고백드렸죠. 저도 자꾸 헷갈리는 그런 용어들 중에 하나예요. 네. 특이도, 민감도 들어보긴 했는데 네, 저도 자꾸 헷갈리는 그런 거여서 헷갈리면 그때그때 인터넷 찾아보면 돼요. 네. 대신에 그 개념만 진짜 양성이다, 가짜 양성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다만 확실하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컨퓨전 매트릭스를 딱 그렸을 때, 뭐 포지티브를 위에 놓을 수도 있고 네거티브를 위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디에다가 뭐 놓느냐에 따라서 그건 위치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가짜 양성들이 뭐냐, 진짜 양성들이 뭐냐, 그럼 그거의 비율이 뭐냐, 그러니까 분모가 무엇에 대해서 가짜 양성의 비율, 분모 무엇에 대해서 진짜 양성의 비율이냐 라고 하는 것, 그 개념만 아시면
나중에 뭐 이런 정의들만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아, 이렇게 계산하는 거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니까 사이클런 1.2에서 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어제도 이런 거 있었고 1.2에서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워닝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런 거를 많이 이런 게 보이는 거 보니까 현재 사이클론 버전이 1.0 버전인데 1.2가 되면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플롯 ROC 커브고요. 플롯 ROC 커브고 그래서 여기 워닝을 보면 나중에 디프로케이트 나중에 없어질 거니까 함수를 직접 쓰는 것보다 뒤쪽에 나와 있어요. 사이클런에 있는 매트릭에 있는 RC 커브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from predictions라고 하는 함수나 혹은 RC 커브 디스플레이에 있는 from estimator라고 하는 그 함수나 둘 중에 하나를 써라. from prediction이나 from estimator를 써서 해라.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런 내용이.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볼게요. 아마 이 estimator를 아규먼트로 넘겨주고 특성과 레이블을 넘겨주는 게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 임포트 부분에서 플롯 ROC 커브 말고요. 아까 ROC 커브 디스플레이 클래스 이름이 이거였었죠. 요거를 임포트를 해서 요 함수 대신에 요 클래스를 이용을 해볼게요. 요거 추가하시고 임포트 다시 한번 실행해 주시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워닝에 있는 내용 그대로라면 ROC 커브 디스플레이에 from estimator가 에스티메이터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 그리고 또 뭘 주게끔 되어 있냐면 Y 레이블 타겟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포스 레이블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 방법이 똑같은 것 같아요. 사용 방법이 그죠? 에스티메이터 넘겨주고 특성 배열 넘겨주고 레이블 타겟 배열 넘겨주고 아까처럼 포지티브 레이블이 0이냐 1이냐 이거 알려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 방법이 똑같은 겁니다. 에스티메이터 KNN 그 다음에 X는 X 테스트 Y는 Y 테스트 그 다음에 여기서도 포지티브 레이블 0번을 포지티브로 하기로 했죠. 네, 워닝 없이 똑같은 그래프 그려졌죠. 워닝 없이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 워닝을 보니까 얘를 써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얘를 써라. 그러니까 이게 1.0에서부터 1.2 앞으로 나올 버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함수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1.2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군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사용 방법은 똑같네요.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함수 이름이 좀 달라진 것 뿐이고요.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